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명품 자주포 K9이 또다시 한 걸음 앞서 나갑니다. K9 자주포는 1999년부터 군에 도입돼 작년 11월 서북도서와 전방지역에서 총 1300여 문가량 성공적으로 군에 배치 완료, 전력화 사업을 종결하였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닌 후속 모델 개발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K9 진화형은 3단계로 이뤄집니다. 첫 번째 개량형은 K9A1으로 이미 일선 부대의 일부가 전력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어 포탄 사거리를 늘리고 포탑을 원격 운용할 수 있는 K9A2가 개발되고 있고 완전한 무인화 자주포인 K9A3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8년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52구경장 자주포 K9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52구경장 자주포는 독일의 펜자우비치 2000이 유일했던 만큼 독자 기술로 개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K9은 우리 군의 포병 화력을 획기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기존 견인포의 경우 운용에 필요한 인원이 13명이었지만 K9은 5명으로 줄었습니다. 최대 사거리는 50km로 향상되었고 2005년에는 K9의 포탄을 자동으로 보급하고 운송할 수 있는 K10 탄약 운반차가 개발돼 K9의 자적 능력과 효율성은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K9의 전투 중량은 47톤으로 최고 속도는 시속 67km에 달합니다. 시속 67km면 느린 것 아니냐 하시는데 47톤의 쇳덩어리가 이 속도로 주행하면 보는 것만으로도 공포감이 느껴집니다. 영국의 AS-90, 러시아의 무스타에스, 독일의 펜자우비치보다 빠른 속도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주포입니다. K9의 자체는 신규 개발한 것으로 47톤의 무거운 전투 중량을 이끌기 위해 1000마력의 디젤 엔진과 유기압 편수 장치 등을 적용하였고 험지 극복 능력이 우수하여 가파른 경사도 거뜬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 고각 등판 능력과 같은 기동력은 중요한 장점으로 이는 인도 수출 경쟁에서 러시아의 무스타를 제치고 선정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살아남으면 세계에서 무조건 성공한다는 또 다른 사례이네요. 산악이 많은 한국 지형부터 넓고 광활한 평원, 눈 쌓인 설원, 정글, 사막 등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K9의 이러한 우수성은 세계 시장에 알려지면서 여러 나라에 수출되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1600문의 K9 자주포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00에서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 자주포는 4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강 자주포 중 하나로 평가받는 독일의 펜자우비치 2000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가격 빼고 완벽한 기계로 칭송받는 펜자우비치 2000은 가격이 너무 사악해서 대량 운용에 심각한 무리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고가던 장비가 냉전 종결 후 독일군이 감축되면서 생산 수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요. 독일 외 운용국은 네덜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카타르 정도고 생산 수량이 겨우 300문가량이라 운용 보수에도 상당한 비용이 드는 치명적인 난점이 있습니다. K9은 K10과 합쳐 60억대인데 비해 독일산 자주포인 펜자우비치 2000은 180억원대에 이릅니다. 한국은 구경 150mm 이상 대구경 자주포를 가장 많이 운용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발간하는 밀리터리 밸런스와 재인영감 등에 따르면 한국 육군과 해병대에서 운용하는 자주포는 2000여문 이상으로 1850여문을 보유한 미국을 제쳤습니다. 미국은 대부분을 창고에 보관하고 400여 대를 약간 웃도는 수량만 운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최근 몇 년간 노후 자주포를 약 1000문 가까이 퇴역시켰고 중국의 자주포 세력 급증세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 당분간 한국이 1위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을 포함해 전 유럽이 보유한 양보다 많은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터키와 그리스, 이스라엘 등 긴장이 높은 나라들도 보유 수량이 400에서 500문 정도입니다. 인구 5천만의 조그만 땅 대한민국이 보유한 자주포가 전 유럽 국가들의 수보다 많다니 역시나 화력에 살고 화력에 죽는 대한민국답습니다. 전체 건국 타이틀을 이제는 한국이 가져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처럼 항공전력의 절대적인 우위 아래 원하는 대로 근접 항공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처지라 포병 전력은 가장 신뢰성 높고 효율적인 억제 수단입니다. K9과 유사한 궤도형 자주포 중 40톤대 중량의 1000마력의 엔진을 적용한 경우나 톤당 마력 20홀스파워 퍼 톤 이상을 달성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K9의 차체를 사용하는 폴란드의 AHS 크라프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치입니다. 독일 펜자우비치 2000은 55톤으로 톤당 마력이 17홀스파워 퍼 톤입니다. 중국의 PLZ-05도 재원상 35톤의 800마력으로 톤당 마력이 20홀스파워 퍼 톤 이상이지만 중국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으라 치면 자주포가 하늘도 날아다닌다고 인정해줘야
있어야 합니다. K9은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비를 갖췄고 포탄 이송과 장전 장치를 탑재해 사격 명령 접수 30초 이내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15초 안에 최대 3발, 3분 안에 연속으로 18발을 사격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세계 최강으로 분류되는 K9이 자주포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것은 추가적인 성능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K9의 업그레이드 버전은 K9A1입니다. 지난 2018년 초도 양산이 진행돼 일선 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개량형에는 주엔진의 도움 없이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 동력 장치를 새롭게 달았고 조종소의 야간 잔망경을 열상경으로 교체해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신속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운영 체계를 업그레이드한 자동 사격 통제 장치는 디지털 지도를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탄약 현황을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최근 K9A2의 구체적인 사양까지 언급되었는데요. 하나 디펜스가 언론을 통해 자동 장전 장치를 장착한 K9A2 자주포 출고를 앞두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성능 개량된 K9A2는 발사 속도를 50%가량 높이고 반자동으로 이뤄지던 포탄과 장약 장전, 시한 신관 장입을 완전 자동화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국방과학연구소는 K9A2를 위해 고반응 화포 자동화 기술이란 사업명으로 2016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72억 원을 투입해 자동 장전 체계를 개발할 예정임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기술은 자동화 포탄 장전 시스템, 포탑 전기 구동 시스템을 개발해 전체 자주포 운용 인원을 조종 사격 명령 접수까지 2명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포탄과 장약 장전, 신관 삽입까지 자동화됨에 따라 2명의 승조원은 포탑 내부 구역에서 사격 통제 임무만 수행하며 갑작스런 고장이나 비상 상황에서만 인력이 장비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가연과 하나디펜스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을 나열하며 포탄과 장약 적재, 이송, 장전의 자동화, 그리고 포미장치 자동 개폐 기술, 뇌간집 용량 최대화 기술, 전자신관 시한 장입 자동화 기술을 통해 기존 3분과 최대 발사 속도 6에서 8발을 10에서 12발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발사 속도 향상을 위해 수랭시 포열 및 약실도 도입 예정입니다. 이 중 포열 냉각로 기술을 과거에 포기된 크루세이더 자주포에 도입된 기술로서 자동차의 수냉식 엔진 냉각 장치처럼 약실을 포함하는 포열 주변에 냉각수가 흐르는 관로를 설치해 사격 시에 발생하는 열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기관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그 구조나 목표 성능이 미국에서 개발했다가 기술력과 예산 문제로 포기한 차세대 자주포 크루세이더의 것과 동일하여 한국판 크루세이더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개량들이 적용되면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 성능보다 2~3배 향상되리라 예측되었습니다. 특히 K9A3에서는 무인 기동과 하이브리드 기술 도입 그리고 100km 활공탄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풍산그룹에서 개발 중인 사거리 100km급 155mm 유도포탄은 2014년 말부터 국가연의 핵심 기술 과제로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개념 연구 모델이 제시되었을 때부터 M982 엑스칼리버 포탄의 2배에 달하는 사거리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현재 타국가에서 개발 중이거나 실전 배치한 미국의 M982 엑스칼리버나 M1256 같은 정밀 유도 킷은 하나드 또는 핀을 이용해 포탄의 자세를 제어하여 정밀 타격하도록 설계되었지만 풍산의 GGAM은 아예 포탄이 날개를 달아 활강 비행을 통해 사거리를 전술 탄도탄 수준인 100km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GPS, IMU 통합, 항법 유도 장치를 갖추고 있어서 시뮬레이션 결과 바람 등의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50%의 탄약이 6m 이내에 95%의 탄약이 목표물 10m 이내에 탄착했을 정도로 높은 명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활공 비행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곡사 포탄이나 유도 포탄들과는 달리 비행 궤적이 포탄이라기보다는 KGGB와 같은 GPS 활공 유도 포탄에 가깝습니다. 자주포에서 발사하면서 날개가 펼쳐져서 날아가는 거의 로켓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발사할 때도 포탄을 최대 고도에 도달시키기 위해 포신을 최대한 올리고 쏘는데 그 덕분에 포구의 방향이나 장량량에 의해 탄착점이 결정되지 않아 발사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격도 3천만원 이하로 예상되고 있어 8천만원에 달하는 엑스칼리버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100km급 유도 포탄이 개발된다면 일단 개성초토화는 물론 독도 영유권 분쟁 시 대마도도 타격 가능한 범위입니다. 단 대마도는 주요 군사시설만 포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되찾게 될 우리 땅이니까요. 한중일 자주포 전략은 단연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일본이 1999년에 도입을 시작한 99식 자주포는 2011년까지 매년 6대 정도를 소량 생산하며 2014년을 기준으로 110한 대를 도입하였는데 대당 가격은 9억 6천만엔으로 하나로 대당 130억이 넘는 고가의 자주포입니다. K9이 대당 37억인 것을 비교할 때 거의 3배 이상인 것이죠. 한편 일본이 개발한 신형 155mm 차륜용 자주포도 가격이 90억이랍니다. 일본다운 가격 경쟁력. 일본의 99식 자주포는 노상 최고 속도는 53km/h, 출력대 중량비는 15호스파워/톤으로 동시기에 개발된 독일의 펜자우비치 2000이나 한국의 K9 자주포에 비해 떨어집니다. 장갑의 차체는 방탄간판, 포탑은 알루미늄 장갑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주포의 중량을 볼 때 중장갑은 불가능하고 7.62mm 소총탄이나 105mm 포탄 파편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 정도의 방어력은 1990년대 등장한 자주포들 모두가 10m 상공에서 폭발한 152mm 포탄 파편, 14.5mm 철갑탄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일본 구구식 자주포의 방어력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또한 현재 K9은 베이스 브리드 추진제와 RAP 기술을 함께 적용한 복합 추진 기술과 52구경장 155mm 포신을 사용하여 최대 사정거리 50km를 달성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아직도 일반 포탄으로 사정거리 40km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타입 99 자주포는 일본 육상자위대가 자국의 상황에 맞춰 개발된 준수한 성능을 갖춘 자주포이지만 동시대에 개발된 자주포와 비교하면 여전히 성능 면에서는 부족한 면을 보이며 각 시스템과 통합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 장기간 소량 생산 같은 문제로 인하여 가격에서는 한국의 자주포보다 3배나 비싼 고가의 자주포로 질로 보나 양으로 보나 가격으로 보나 당연한 한국의 승리입니다. 그럼 중국의 자주포는 어떨까요? 중국 자주포 PLZ-05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댄서입니다. 춤의 실력으로 봤을 때는 K9의 한 수 좁고 가야 합니다. 이러한 장점은 반동이 워낙 커 승무원들의 졸음 방지에도 탁월하여 이 부분에서는 K9을 넘어 세계 최고로 판단됩니다. 이에 한국 네티즌들은 K9이 시몬스라면 PLZ-05는 동남아 해먹이다. 중국 자주포가 흔들릴 때마다 이 말을 쳤더니 거북목이 완치됐다.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도 그보다는 안 흔들리겠다. 내가 다니는 병원 치과의사쌤이 보더니 그 정도면 임플란트 해야 한다더라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K9을 의도적으로 까내리며 자국의 PLZ-05 띄우기에 한창 열중하고 있습니다. 참 답도 없죠. 오늘의 한 줄 평, 중국이 그렇다면 아닌 거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